요즘 정치 뉴스가 시니어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토론도 많고 말도 많고 매일 무언가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엔 뭐가 달라진 거지? 이 느낌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치 뉴스의 대부분은 결정 과정이나 말싸움에 집중돼 있고 실제로 생활에 영향을 주는 변화는 천천히 조용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연금, 의료, 세금, 복지처럼 시니어 삶에 직접 닿는 것들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름도 어려운 방식으로 조금씩 조정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체감이 안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뉴스를 이해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만 골라서 보는 기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치 뉴스를 찬반이나 감정이 아니라 생활 변화 기준으로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뉴스가 많을수록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제는 내 삶과 직접 닿는 뉴스만 골라보는 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 뉴스가 시니어 삶에 가장 먼저 닿는 곳은 연금과 의료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들은 확 바뀌었다는 느낌보다는 서서히 체감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연금은 지급 구조나 기준이 조금씩 조정되고 의료는 본인 부담이나 지원 방식이 조용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들이 뉴스 제목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편, 조정, 논의 같은 말로 포장되다 보니 실제로 내 지갑이나 병원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변화가 있어도 한참 뒤에야 체감하게 됩니다. 정치 뉴스에서 연금이나 의료 이야기가 나올 때 중요한 건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불필요한 뉴스는 걸러지고 정말 중요한 정보만 남게 됩니다. 생활비와 세금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부분에 정치 뉴스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활비나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시니어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말은 많은데 달라진 게 있나? 그 이유는 생활비와 세금 변화가 한 번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각종 부담금과 세금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 달 고치서만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체감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정치 뉴스에서 요금 조정, 세제 개편 같은 말이 나오면 중요한 건 찬반 논쟁이 아니라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입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건 고정 지출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조금만 늘어나도 생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더라도 생활비와 관련된 변화는 한 번쯤 차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뉴스는 당장의 체감보다 미리 대비하라고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생활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교통이나 지역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교통과 지역 정책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병원에 가는 길, 시장에 다니는 동선, 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 접근성은 모두 지역 정책과 연결돼 있습니다. 교통요금이나 노선 조정, 지역시설 운영 방식이 바뀌면 외출 빈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교통정책 변화는 생활 반경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정치 뉴스에서 교통이나 지역 이야기가 나올 때 중요한 건 큰 공약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입니다. 지역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 뉴스만 보면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정치 뉴스와 함께 지역 소식도 같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식과 가족 문제처럼 뉴스에서 자주 나오지만 조심해서 봐야 할 이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나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쉽습니다. 부모 부양, 자식 책임, 세대 갈등 같은 주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하게 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일수록 시니어는 조금 더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뉴스에서는
복잡한 현실이 짧은 문장으로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느끼는 무게와 뉴스 속 표현 사이에 큰 간격이 생깁니다. 특히 부양과 관련된 이야기는 정책의 방향보다 논쟁의 자극적인 부분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이제 국가는 안 도와준다 같은 극단적인 해석이 쉽게 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한 번에 급격하게 오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건을 달리하며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가 정치 뉴스에서 가족 부양 이야기를 볼 때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생활에 무엇이 바뀌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불필요한 불안은 줄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 남게 됩니다. 정보보다 감정을 먼저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가 정치 뉴스에 휘둘리기 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는 위기, 갈등, 대립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해 주의를 끕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실제 생활 변화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또 시니어는 젊은 세대보다 뉴스를 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생활 판단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필요 없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를 볼 때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정보를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걸러보는 기준입니다. 내 삶과 직접 연결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나에게 해당되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뉴스의 절반은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정치 뉴스를 조금 더 편하게 보는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기분이 상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뉴스를 아예 끊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붙잡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정치 뉴스를 볼 때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이 변화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입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내용이 당장인지 몇 년 뒤 이야기인지에 따라 대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나에게 해당되는지입니다. 모든 정책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 소득, 지역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만 커집니다. 셋째,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연금, 병원비, 고정 지출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정치 뉴스의 절반 이상은 차분하게 정리됩니다. 정치 뉴스는 불안을 키우기 위해 보는 게 아니라 대비하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뉴스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도 없고 완전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모든 뉴스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말에 감정을 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뉴스 때문에 하루 기분이 망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진다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부담이 된 것입니다. 정치 뉴스는 내 삶을 흔들 때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킬 때만 가져오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만 챙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 이게 나이 들수록 가장 건강한 뉴스 소비 방식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지만 내 하루까지 시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 뉴스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노후를 지키는 하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